60대 남성이 흉기를 싣고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이 남성을 뒤쫓았습니다. CCTV 영상 확보됐는데 함께 보시죠. 지금 한 고속도로에서 바로 이 트럭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찍은 영상입니다. 맹 질주를 하고 있는 트럭, 그리고 뒤에서 맹 추격을 하고 있는 순찰차 한 대가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병원 구급차도 함께 따라오고 있는 영상이 드러납니다. 경찰이 이 트럭을 쫓기 위해서 차선을 지그재그로 지금 주행을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포착이 됩니다. 아마 지금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좀 안전하게 속도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라고 풀이가 되고, 순찰차가 지금 이 이 트럭을 앞섰죠. 그리고 나서 순찰차에 의해서 이 트럭이 멈춰지고요. 이윽고 경찰관들이 트럭의 문을 부수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당히 긴박했던 상황. 저 안에서 남성이 흉기를 갖고 경찰에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결국 테이저건으로 이 남성을 제압한 영상이 고스란히 보였는데,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지난 24일 오후 2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위급상황 최고단계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되고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즉각 출동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천 부근 서울 방향 시속 140이 넘는 속도로 130km 넘게 도주국을 벌인 1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검거가 됐는데요. 왜 이런 추격전을 벌였을까? 경북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가 폭력성을 동반한 치매 유형의 정신질환자였던 거예요.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그게 싫어서 고속도로를 질주했던 건데, 결국 27cm가량의 흉기까지 발견이 되고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이 교수님, 최근에 사실은 정신질환자가 이 흉기를 듣고 끔찍한 사건 벌인 일들 많이 목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병원에서도 의사를 대상으로 뭐 흉기 난동이 또 있었고요. 또는 그 이웃에서도 불을 넣는 이런 그 정신병질자에 의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항은 상당히 그 경찰이 그 안전하게 업무 수행을 잘한 것으로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응 잘했다. 네. 일단 그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그 키워드는 코드 제로를 적정하게 잘 발령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아까 지그재그 운전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하는 경찰의 하나의 응급처치 그 방법입니다. 그 세 번째는 테이저건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 먼저 그 코드 제로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112 신고가 그 접수되게 되면 응급 순서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코드 제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따라서 그 형사계 또 순찰대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경찰서에게도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사항에 있어서 경부경찰청에서 충남경찰청으로 신속하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2차 피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경찰 차량이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 오는 차량이 상당히 서행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교통 체증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그 도주하는 또는 교통사고 앞에서는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인데요. 이번 사항도 그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교통체증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질주하는 정신질환자가 더 이상 도주를 못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과연 3단봉을 꺼내서 지금 1톤 트럭의 창문을 깰 필요가 있었는가의 여부에서부터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제압한 것이 적정했는가. 그래서 지금은 추정컨대 자해, 타해의 위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지금 그 3년 전에 그 폭력성을 동반하는 정신질환전 판정 때문에 지금 가족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위해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 교통체증 또는 교통사고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실은 테이저건을 사용을 하고 그 직전에 또 3단봉으로 지금 저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해의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신속한 경찰 대응이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경찰이 체포는 잘했는데 범죄에 혐의점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족에게 인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27cm가량의 흉기가 있었고 가족들은 강하게 이른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거부해서 고속도로에 주행을 하고
흉기까지 들고 질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로 입원할 수 있는 방법 아직까지 좀 어려운 거예요. 있습니다. 있다. 아마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다 강제 입원 조치가 취해진 것 같은데 예. 정신건강공직법에 보면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입원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스로 가는 자의 입원, 동의 입원, 그리고 또 그 환자가 원치 않더라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가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흉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경범죄라든지 기타 이제 우범자로 분리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경찰은 이거는 범죄를 범하진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공무를 이제 수행하는 그런 그 공무원에 대해서 특히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은 그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고 예. 또 이런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특수 공무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차량에서 하차하기를 단순히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흉기 등을 이용해서 또는 그걸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지한 상태에서 공무원에 대한 그런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인지가 달라질 텐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문제 없고 자 병원에 가십시오라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어떤 일이 차 안에서 있었는지 여부는 이제 와서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